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구간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부평을 포함한 인천 지역 주민들은 보다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에서 신석기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주거지가 발견됐습니다. 형태도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데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와 비교할 만한 규모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유지됩니다. 인천시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3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구간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존 종점이었던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과 성남역까지 이어진 건데요. 부평을 포함한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나아졌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구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착공한 이후 7년 만의 성과입니다. 기존 종착지였던 부평구청에서 상곡역과 성남역을 잇는 길이 4.165km의 노선입니다. 특히 인천 2호선인 성남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곡동 주민들은 7호선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강남 등 서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천도시철도 1,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동서로 이어냄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보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개통식 후 지역 주민들은 전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평 지역 사회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교통면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 같고요. 상곡역하고 우리 성남역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남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6분, 이외 시간대의 경우 12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구간은 22일 오전 5시 28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주거지가 발견됐습니다. 형태도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데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와도 비교할 만한 규모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색 흙바닥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김포 신안리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집터입니다. 이곳 유적은 신석기 전기에서 중기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흔적은 물론 주거지 한가운데는 당시 불을 피웠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곡식을 갈 때 사용했던 갈돌이나 갈판도 출토됐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도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석시대 전기하고 중기에 걸쳐져 있는 유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석기를 사용하는 종류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기 자체는 이제 그 문양을 전면에 시문해서 이제 만들고 사용했던 거. 현재까지 발견된 집터는 모두 23기입니다. 유적으로 추정되는 전체 면적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지금 김포 신안리 유적에서 확인된 유적의 전체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는 서울 암사동에 비견될 만한 대규모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추가 발굴 조사를 거쳐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명항과 덕포진을 연결하는 이곳을 경기도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유적에서는 신석기 집터뿐 아니라 조선시대 건물지나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3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시 현안 해결 분야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13조 3천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조 3,80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세출 구조를 재조정하는 등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재정이 지역경제 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확장적 추경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이음 10% 캐시백 예산이 1,251억 원 추가 편성됐고 그 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후속 조치, 취약계층 급식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도 4,21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과 친환경 사업 등 환경특별시 구현을 위해 738억 원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1,450억 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1,015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환경특별시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지난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였고 근본 제2회 추경을 통해 후속 지원을 위한 주변 지역 발전 계획과 제2 영흥대교 조성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민안전과 관련한 예산 1,570억 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등 안전한 도시 구현에 681억 원이 투입되고 촘촘한 복지망을 위해 75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로 예정된 인천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도권 2단계 조치를 비롯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앞으로 3주 더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백신 접종 예약을 당부하는 한편 접종자 우대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 발생은 하루 500명에서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천 전통시장들이 다음 달부터 경영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부천시는 21일 부천의 전통시장들이 비대면 시대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문화 특색 사업, 주차장 확충 등 달라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중동 사랑시장과 역곡 상상시장, 강남시장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배달 수수료 4,000원을 내면 2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 등 배달 조건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된 상동시장과 원미종합시장 등은 SNS 홍보와 특화 PB 상품 개발, 무인 점포 등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마다 주차장을 최대 100면까지 확충하고 아케이드, 화재 알림기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대전 하나시티즌과 시즌 2번째 승부를 펼칩니다. 부천FC는 오는 24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2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는 부천이 대전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부천은 이번 시즌 1승 4무 7패, 승점 7점으로 K리그2 10개 팀 가운데 10위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부패 방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방지 교육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정착, 기관장 반부패,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입니다. 시는 또 감사 담당관의 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습니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19억 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해 군구와 합동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 절감 TF를 구성하고 매월 의료급여 진료비 실적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김포시가 고촌 물류단지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습니다.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인근 공원 1곳과 녹지 6곳, 공공용지 3곳에 수목 1,8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김포 한강로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흡수나 흡착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가 안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안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악취와 해충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통학로가 쓰레기로 가로막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계양구는 주 야간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 계도 등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사랑의 꽃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날 받은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를 써서 배우자 등 가족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김유순 의장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직장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7월까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합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집과 학교의 도로명 주소를 찾아보는 다양한 게임 형태로 진행합니다. 4월 초 삼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으며 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GTX D노선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기초단체장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GTX-D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안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들 도시와 서울을 지나는 광역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도시의 기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논란이 된 김부선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국토부의 잣대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GTX B 노선과의 연장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 노선이 동서를 잇는 구간으로 추진돼야만 차별 없는 교통정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GTX B 노선과 공유하는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 언론상에 비춰지는 건데요. 저희들 아직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합리성도 없다라고 봅니다. 동서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돼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동서남북에 많은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날 김포와 부천, 하남, 경기도 3개 기초의회에서도 공동 입장을 내고 동서축을 잇는 GTX D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지역사회 민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천 신흥초등학교의 아침 등굣길. 줄지어 지나는 차량들의 길을 걷던 학생들이 멈칫하기도 하고 차를 피해 상가 건물 쪽으로 바짝부터 가까스로 움직입니다. 엄청 많아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는 게 무서워요. 양방향 통행량이 많은 데다 곳곳에 불법 주정차까지 겹치며 일대는 늘 혼잡합니다. 학교 등교할 때 상당히 복잡하다니까. 좀 이제 한 8시 한 30분 이상부터는 많이 나와요. 좀만 지켜봐요. 이제 많이 나오지. 이 학교 주변으로는 정문 기준 150m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는 통학로에는 인도나 안전 펜스 하나 없습니다. 매일 학생 200여 명이 오가는 초등학교 앞 통학로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오가는 차량들도 많아서 위험한 모습입니다. 인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포함해 앞으로 정상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교 보낼 뿐만 아니라 전 여기 아파트 사는데 바로 나오자마자부터가 걱정이에요. 한 발짝 내딛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한때 노면의 노란색 통학로 영역을 표시하는 임시방편을 세웠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통학로를 만든 일이 있어요. 그 구간이 몇십 미터도 안 되고요. 꼭 사고가 나야 변화가 생길 건지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 학부모들은 지역 정치권을 찾았습니다. 차량 일방 통행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일대 주차 문제와 주민 동의가 먼저 해결돼야 해 당장 결정이 어려운 상황. 대신 기존 간이 통학로를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거나 학교 운영위원들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입장이 바뀌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학교 내부의 합의 내지는 주변 주민과의 합의 이런 게 중요하죠. 또 원도심 주변으로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위태로운 통학로에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등 경찰의 업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도맡게 되는 건데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은 모두 7명으로 치안행정 전문가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이 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전환되는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에 대해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 등이 빈발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슬로건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네, 또 100년 해로의 해자는 함께 해자입니다. 100년을 사이좋게 화목하게 함께 늙는다는 뜻이죠. 100년을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자는 뜻도 되겠죠. 부부의 날 인생의 동반자에게 따뜻하단 말 한마디 건네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